자,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오늘부터는 교재에 없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의 자료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통계, 이제 숫자나 표,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읽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상치 못하게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말로 설명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웠던 거는 방법론이요. 이제 연구나 조사를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였고요. 아무래도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게 직업인 분들이 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이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통계, 이거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결과예요.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건데, 자, 이미 우리는 이거를 많이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끼죠. 자, 대표적인 통계는 점수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점, 자, A학점, B학점, 학점, 그 다음에 점수 95점, 98점, 뭐 80점, 70점. 자, 이게 이제 점수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자, 내가 몇 등, 반에서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이게 바로 이제 있는 그대로잖아요. 뭐 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그냥 난 우리 반에서 10등이구나. 나는 우리 반에서 옛날 말로요. 뒤에서 몇 등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곳에서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 한 명 이렇게 이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기술 통계입니다. 자, 그 강의 자료 1번의 기술 통계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요약하는 목적을 가진 통계, 즉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다.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2023년 5월 중순에 대한민국 인구는 뭐 4,800만 명이다. 자, 주민등록으로 세웠을 때에 자, 4,800만 명이다. 자, 그 다음 또는 자, 대한민국의 2023년 자, 1학기 기준으로 자, 대학생은 290만 명이다. 자, 있는 그대로로 그냥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29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2023년도 5월달 기준으로 대학생은 290만 명이다. 자, 아무래도 후자의 설명이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더 사실에 가깝게 설명된 거죠. 대학교의 대학생 인원 같은 경우는 학기를 기준으로 통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3년도 1학기는 자, 대학생이 290만 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뭐 매년 조사하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매년 자, 어떤 경우는 매년 초에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 중순쯤에 조사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래서 이 기술 통계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요약하는 통계이긴 한데 시점을 잘 얘기해 줘야 돼요. 2023년 기준이냐 2022년 기준이냐. 여기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게 1사분기냐 2사분기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 자,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 시절에 자, 96년도에 이 산업에서는 어떻게 되었다. 또는 2010년도 뭐 세계 금융위기 때 무슨 산업은 뭐 수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 요새 뭐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무슨 영화는 자, 몇 명이더라. 자, 무슨 영화의 관람객 수는 몇 명이더라. 우리가 뭐 100만 명 돌파를 보통 우리 영화에서는 손익분기점을 100만 명으로 줬는데, 자, 100만 명을 돌파했을 경우 이제 보통 그 자체가 홍보할 만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걸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술 통계만 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러 가지 조건과 단서를 많이 달아서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은
단순한 표만 보고 단순한 그래프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자, 그래서 이 기술 통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너무 간단히 해버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설명을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해버리면은 그 핵심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기술 통계는 강의 재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특성을 알기 쉽게 묘사하고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인구,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지역. 자, 경기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설명하는 거하고, 자, 경기도의 자 안산시, 경기도의 평택시, 경기도의 자 안성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찰서를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찰서의 그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별로 집계된 통계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 다음에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묘사를 잘해야 돼요.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CCTV는 폐쇄회로 카메라예요. CCTV는 몇 대가 있다. 자, 이렇게만 설명할 게 아니라 뭐 몇 년도에 몇 대가 있었다. 자,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몇 대가 있었고 2023년도에는 뭐 CCTV 개수가 몇 대 증가했다, 또는 뭐 몇 대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자, 기술 통계가 사실 통계에 많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법이 있긴 한데, 기술 통계만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일상에서 한 거의 80%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냥 이 표나 그래프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 통계만 가지고도 우리 일상의 약 80%는 이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끔은 강의 자료 2번이요. 추리 통계가 있죠. 자, 추리 통계는 우리가 저번에 방법론에서 배웠던 표본 추출 같은 거예요. 자, 표본에서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가설 검증, 뭐뭐일 것이다. 자, 뭐뭐보다 늘어날 것이다. 뭐 감소할 것이다. 이건 이제 연구나 조사자들이 가정을 하는 거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할 때 그런 통계를 전반적으로 추리 통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뭐 확률,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뭐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확률 예측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추리 통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선거조사, 선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보통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자, 누가 당선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추리 통계에 근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표본에서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집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뭐 몇 명이 투표하고 뭐 20대가 몇 명 투표하고 이런 거는 기술 통계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상하는 것들은 추리 통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월드컵 누가 진출할 것인가 해서 뭐 영국의 도박사들은 모여가지고 뭐 한국의 우승 확률은 얼마, 뭐 아르헨티나의 우승 확률은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추리 통계 개념입니다. 다만 이런 추리 통계는 이제 그냥 대충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방법과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 통계하고 추리 통계를 다 이제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은 기술 통계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조사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연구를 잘 할 수 있을지를 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 통계를 먼저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걸걸요, 아마.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 다음에 80세 이상이 몇 명이냐,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또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 지금 이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 몇 명이요? 몇 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 정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인원,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있다. 그다음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나 뭐 군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전체 우리 병사는 몇 명이다. 그거예요. 그거 이상의 기술 통계를 들을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는 동시에 사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 통계만 하나도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80% 이상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 깊게 표나 그래프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